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AWS의 엔터프라이즈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정승희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도 작년 WLAN 워크샵에 참석하게 됐고 사실 많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주제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 시작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AWS 엔터프라이즈 매니팩처링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고객의 비즈니스를 이해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성과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정의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HR 성과평가 전문가가 아니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엔터프라이즈 기술 영업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산업과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평가 왜 중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기업은 고객이 있어야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정된 시간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과평가라는 거는 어떤 기간 안에 본인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창출했냐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무엇을 딜리버리했고 어떻게라는 부분에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성과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제일 마지막 제가 이제 7번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조직 목표를 달성해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과평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매니저하고 온앤온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강점과 약점은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필요한 경우에 교육에 대한 기회도 제공받으실 수 있고 성과평가 후에 가장 저희가 원하는 급여 인상, 승진, 이동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아마 다가가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일 잘하는 사람은 뭘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 못한 사람하고 제가 극과 극으로 그냥 한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을 한번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성과 중심으로 일합니다. 실적 중심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위한 일을 합니다. 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 관점, 본인 관점이 아닌 항상 고객 관점에서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일을 잘하는 사람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플랜 B, 항상 제한된 시간에 일을 하다 보면 주어진 일에 A만을 집중하기가 저희가 바쁜데 플랜 B를 저희가 명확하게 준비하는 게 프로의 또 다른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론을 사실 상위 매니저나 차상위 매니저에게 보고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 얘기가 길어지고 두서없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깔끔하게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좀 습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항상 리뷰하고 그 결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꾸준함을 갖추는 역량이 또 하나의 프로페셔널의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 개발, 역량 개발 매일 아마 매니저한테도 들으시고 HR에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요. 당신이 프로입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에 항상 연연하는 사람, 이 두 관계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술 영업을 하면서 저희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를 이제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나는데 프로젝트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저희 담당자의 어떻게 보면 애티튜드인데 프로젝트가 안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안 되는 이유 10가지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라면 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블락커가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솔루션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가 프로페셔널, 저는 이제 세일즈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 프로페셔널을 갖기 위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무엇이고,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무엇이고, 반면에 내가 정말 필요한, 개발에 필요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지를 항상 되짚어 볼 수 있는, 그게 아마 성과 평가의 사이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사에서는 성과 평가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자사에서 어떻게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지 100% 나는 이해한다 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역할이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업 기회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세일즈 매니저이기 때문에 채용과 그 사람들을 디벨롭 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의미 있는 새로운 것들을 또 시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이라는 그런 부분이 평가 기준의 첫 번째 스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매니저분하고 연 1년 동안 제가 본인이 하셔야 되는 업무에 있어서 매니저하고의 기대치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주기적으로 뭐 바이위클리가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분기에 한 번은 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피드백을 받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와 상위 매니저 아니면 동료들, 스테이크홀더들의 피드백도 필요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꼭 분기별에 한 번씩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 이제 성과 평가가 되고 났을 때에 끝나고 나면은 이제 승진으로 이어진다거나 급여 인상이 된다거나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은 이 성과 평가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시고 회사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의 제기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사실 이제 뭐 회사를 떠나거나 아니면 매니저 다른 팀으로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의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매니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과감히 HR에 가서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이 이의 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성과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저희 팀원들을 평가할 때 가장 좀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편견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저희 세일즈 조직에 15분이 계시지만 3분은 여자분이 계시고 13분은 남자분이세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종교라든가 뭐 다른 차별보다는 사실 성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차별이 아니고 차이가 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프로세스와 그다음에 그 시스템들, 툴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만 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뭐 스타트업이거나 아직 그 체계가 안 잡혀져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이나 시스템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면 평가를 통해서 여러 동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오히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한 분야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보통은 이제 뭐 기술 스타트업이다 그러면은 기술 직군의 관점에서만 사람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다양하게 다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참석하시는 참석하시는 분들은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고 평가를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양쪽 그러니까 다른 사람 관점에서 매니저가 나를 평가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까라는 부분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도 워킹맘입니다. 애가 둘이고 사실 큰애 때는 제가 육아휴직을 2달을 못 썼고요. 휴직이 아니죠. 그 산후휴가가 2달이 안 됐었고 둘째는 3달이었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일을 다시 복귀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를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저희 여직원들이 이렇게 출산이 늦어지면서 복귀하는 거 보면은 사실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는데 일과 가정, 그다음에 아직도 우리 사회가 여성이 가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크다고 저만 해도 그렇고 주변에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이 좀 발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비드를 겪고 그다음에 주 52시간 이제 그 대기업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저희가 법제화하면서 저희가 조금은 숨통이 튀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육아휴직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활성화하는 많이 동료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연하게 플렉서블 타임제로 허용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하고는 다르게 남성분들이 조금 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 저는 사실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는 IT에 있었기 때문에 재택근무, 그다음에 유연근무. 저희는 사실 저희 근무지는 카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고객사에 사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그냥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고객사 미팅하고 또 이제 바로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이런 그 유연근무제, 그다음에 재택근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은 기존에 좀 답답함에서 벗어나서 일단 일하는 시간에는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각각의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많은 좀 공유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 리더들의 가장 큰 고민인 멘토링과 네트워크입니다. 저 역시도 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는 이제 IT 직군에 있다 보니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되는 좀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 활동이라든가 네트워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저의 이제 갈수록 저의 약점이 된다라는 걸 어느 순간에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제
개선 분야를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액션이 필요해서 저도 이제 이 WLAN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사내에서 하는 다양성이나 포용성 관련된 회사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참여하면서 사실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좀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한번 발을 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LAN 워크숍에 오신 걸 정말 잘하셨다고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멘토링 여성 리더, 고위직 여성 리더의 멘토링을 해주실 분이 WLAN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행사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참고로 제가 이제 아마존에서는 탤런트 이밸류에이션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좀 샘플을 하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역할에 맞게끔 본인의 KPI가 있고 거기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게끔 매니저의 권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채용부터 평가, 승진에 있어서 아마존 리더십 프린서플이라고 하는 제가 16개를 우측에 나열을 해놨는데 이거에 근거해서 제대로 일을 했는지를 동료한테 적나라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매니저가 동료한테 받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른 회사보다는 좀 투명하지 않나, 투명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원들하고 정기적으로 위클리로 원앤온을 하고 있고 항상 분기별, 반기별 동료 피드백 다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를 하는데 또 하나의 조금 아마존의 좀 유니크한 점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글쓰기, 라이팅 스킬을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이었고 나는 어떤 액션을 했고 내가 주도적으로 한 일이 뭐냐, 팀원 전체가 해서 묻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가 물론 저희는 영업이기 때문에 매출도 있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사내에 공유를 해서 조직 전반적으로 좀 임팩트를 어떻게 줬는지 이런 부분까지 보게 되는 그런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성과는 좋았지만 이분이 올해 성과는 안 좋았지만 미래의 잠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포텐셜을 또 엄청 중요하게 한 축으로 한 반 정도 중요한 잣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성과평가가 잘했습니다라고 끝나면 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이 사람이 개선이 될 경우에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로스 에어리아를 항상 피드백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뷰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의 그로스 에어리아는 어디, 성장할 에어리아는 어떤 거다라는 부분을 피드백을 받고 많은 좀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1년 차에는 많이 쇼킹이었고요. 근데 이제 2년 차, 3년 차 이제 적응이 되면서 그 피드백 기반으로 내가 좀 다른 액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조금씩 성장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이나 절차, 결과 활용 등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본인의 평가 기준과 사내의 지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라. 그 다음에 업무의 목표 설정과 업무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매니저와 합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그 원해놓은 했던 내용을 이메일로 리튼으로 공유해라. 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지속적인 피드백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딱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7월인데 상반기에 내가 한 일을 한번 성과를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하반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기록을 한번 해보시고 미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역량 개발을 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HR이나 매니저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도 요청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매년 평가를 받다 보면 억울하게 성과평가, 저성과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뜻하지 않게 고성과를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십으로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커리어 골에 맞게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과가 업앤다운이 있으면 안 되고요. 좀 지속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 차원에서 성과평가에 관련돼서 내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회사,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IT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뭐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참고해서 내가 억울한 성과 평가를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